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속 가능한 삶의 실천 방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싱킹으로 생활 속 실천 기술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번 워크숍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디자인 싱킹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이제 기후위기 행동 실천을 위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앱, 이런 것들, 앱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 있으실 텐데요. 그걸 한번 잠깐 소개를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포화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같이 하거나 환경에 기여하는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앱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분리수거, 폐건전지, 아이스팩 주민센터에 갖다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앱들은 다 뭔가 조금씩의 베니핏이 다 있고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히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앱이라고 하시면 혹시 이제 끝 시간에 끝날 때쯤 돼서 이거 말고도 다른 앱을 사용하는데 괜찮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행동 1.5도씨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것도 이제 재활용이나 DIY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조금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퀴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기후행동을 우리가 실천해 보자라는 앱이고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도 우리 분리배출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실천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오늘의 분리수거 앱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와 관련된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리수거를 하면 그런 것들로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뭐 간단하게는 우유, 뭐 음료수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모아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구공 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우리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가 9가지 실천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하면 내가 뭘 했다라고 인증을 하면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후시 앱은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세계 기후 난민을 돕는 그런 자선단체에서 하는 앱인데 이것도 뭐 생활 방식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이게 고려를 해서 프로필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앱이고요. 전자영수증 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신용카드나 우리가 체크카드 사용할 때 종이 그 영수증 받지 않고 전자영수증 앱으로 받아서 포인트도 쌓고 할인도 받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나무 심기 앱 온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송파구에 살고 계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송파구에서 만든 앱인데 이 앱은 이제 탄소를 저감하는 미션을 수행을 하면 얘가 이제 포인트 같은 게 실제 쌓여서 그걸로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앱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거 나무 심기 인증샷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플로깅 앱 유니플로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실천하는 항목 중에 플로깅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플로깅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플로깅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앱이고요. 뭐 챌린지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들 플로깅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해봤었는데요. 사실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못 해봤었는데 혹시 플로깅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실까요? 네. 아, 아니세요? 고개를 흔드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합당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것도 전국적인 앱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분당 지역, 분당, 판교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이 하실 수 있는 앱인데 요거는 오늘 만든 식품을 오늘 다 소진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분당 지역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식품을 공유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식품을 이제 뭐 주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뭐 판매하는 사이트 판매하는 곳들 그런 곳들과 연결지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앱이고요. 이제 남은 식품들이 쌓이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로 되기 때문에 그걸 막자라는 취지이고요. 식품도 신선하게 먹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이고요. 에코뱅크라고 하는 앱은 이거는 이제 생태 전문 DB가 계속 쌓이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본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 그런 정보들을 그 앱에다가 직접 넣으면 그 앱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생태 정보를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앱이고요. 네이처링 앱은 우리가 이제 자연 활동을 하면서 관찰했던 것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계속 DB로 쌓인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물 정보가 저장이 되는 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앱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디자인 싱킹으로 실천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 있을지는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일단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요즘은 대학에서도 많이 요 디자인 싱킹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되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기업들도 이 디자인 싱킹을 전 부문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영과 인사 이런 쪽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초반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 디자인 싱킹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세대가 변하고 있어서 제품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면 팔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능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직접 찾아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맞춰진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디자인 싱킹이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면 디자인적인 사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말을. 그래서 생각해 보면 디자인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뭐 디자인이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면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어떤 개념일까요? 자, 요즘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과거 그러니까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디자인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뭔가 개선된 상태로 바꾸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삶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는 습관을 하다 보면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혼자 힘으로는 뭐든지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막막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간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삶의 기술 실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들여다봅니다. 기존에는 제품 위주로 어떤 제품이 좋았어라고 했다면 이제는 사람에 맞춰져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만약에 제 제품이라고 본다고 하면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뭐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합니다. 네, 공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 공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방식 자체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관찰을 하고 얘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기업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이자 사고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는데요. 창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 뭔가 하나를 더 덧붙이거나 하나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이라고 요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미음이응에 공감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디자인 싱킹을 정의할 때 미음이응에 공감하는데 무엇을 공감하는 걸까요? 혹시 네, 김선영 선생님 무엇에 공감할까요? 마음, 네. 네,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공감을 해야 됩니다. 미음, 지읒에 공감을 할 텐데요. 무엇에 또 공감을 하면 좋을까요? 김소희 선생님. 무엇에 공감을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위에 정의된 내용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무엇에 공감을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불편함. 문제. 네네네, 맞습니다. 아우, 정확하게 잘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공감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진 불편함이나 그런 문제에 공감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문제에 공감한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고 이제 실제로 사람에 대한 마음과 문제를 공감하기 위해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실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보통 단계가 4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단계는 한 5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실제 그 사람이 되어보는 생활을 들여다보고 하는 공감하기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불편함,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진짜 불편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되게 근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 실제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죠. 우리 이와 같은 디자인 싱킹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팀을 이뤄서 그리고 단체가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이 꺼져 있으시겠지만 이따가 팀별 활동을 오늘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현하기 단계입니다. 구현하기라고 해서 실제 제품을 막 많이 아이디어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싸고 빠르게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구현하기 단계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로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도 제품을 만들 때 이 구현하기 단계에서 너무 공들여서 뭐 샘플이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의견을 받을 때 너무 공들이면 다시 만들고 싶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빠르고 값싸게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간단히 이제 구현을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기 단계를 거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뭐 처음으로 공감하기 단계로 갈 수도 있고요. 문제 정의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싱킹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제 적정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도 다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혁신적인 제품들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소라고 하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는데요.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는 코로나 검사소는 확진자가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몰리게 되면 검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또 불안하고요. 불편하고 그런 것들의 문제나 불편함, 불안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제 디자인 싱킹의 사례인데요. 기존의 검사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검사 받는 동안 환자한테 이제 전염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안고서도 병원에 꼭 가야 됐어요. 검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정의를 했냐면 검사 공간을 공유하면 일반 환자가 코로나에 전염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검사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생기겠다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정의한 이후에 이제 같이 아이디어화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진료 동선도 짧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했고요. 진료 시간을 단축시킬 아이디어도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화해서 나온 것이 바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통해서 이제 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실제로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해보니까 검진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기에 이것을 검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이렇게 디자인 싱킹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 사례, 획기적인 사례라고 또 그렇게 평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큰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삶을 공감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발견을 해보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위기 자체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삶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다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들을 조금 이제 인물에 맞춰서 특정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데요. 팀별 소회실 활동을 하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소회시로 가실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그 소외실 활동하실 때는 보통 한 네 분 정도가 이제 소외실로 가실 텐데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한 팀으로 이제 하시는데 역할을 좀 먼저 정해 주십시오. 발표자, 나중에 이제 사례를 발표하실, 우리 해결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실 분 한 분, 그리고 직접 서기 하시는 분, 서기라고 하는 분은 직접 손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젠보드를 통해서 한번 의견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활동을 하실 텐데요. 이제 젠보드가 사실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용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앱을 깔아서 하셔야 되는데 앱을 까는 게 힘든 건 아니고요. 한글화가 안 돼 있어서 앱에서는 한글을 사용을 못 하시니까 서기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의견을 채팅창 같은 곳에 올려주시면 같은 팀 서기 되시는 선생님이 그 젠보드에다가 달아주시면 그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페르소나 역할을 하실 텐데요. 페르소나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한 명 가상 인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공감하는데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다음에 장소를 정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젠보드 주소를 채팅창에 팀별로 다 올려드릴 텐데요. 그 팀별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보시면 장소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6가지씩 있는데 그중에 장소와 대상을 고르셔서 페르소나를 같이 팀에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르소나 역할을 하실 분은 그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 그 사람이 이제 성격 유형도 만드실 거고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만드실 텐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감정이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인터뷰를 할 때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 그 젠보드에 들어가시면 장소와 대상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간단히 해놨는데요. 뭐 학교라든지 병원, 집안, 상점이나 편의점, 카페나 음식점, 공원 이렇게 장소를 정해봤고요. 대상은 이제 청소년,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기 엄마라든지 가게 주인 혹은 1인 가구이신 분, 반려견 주인 중에서 하나를 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장소 하나, 이렇게 대상 한 명을 고르시고 그래서 페르소나를 이런 예제를 통해서 만듭니다. 저는 카페 음식점이라는 장소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가게 주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저는 이제 카페 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팀에서 만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름은 김혜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전부. 이름은 김혜진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35세이고 용산에 거주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성격은 명랑활달, 깔끔, 뭐 행동이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격도 설정해 주시고 가족은 부모님, 강아지 있고요. 취미는 뭐 쇼핑하는 거, 줌바 댄스, 뭐 잔반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취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 소망과 생활 행동 패턴입니다. 목표 소망은 이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익 증가가 돼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생활 패턴은 베이킹을 별도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른 가게보다 일찍 나와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몇 가지 빵을 굽는 작업을 오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 행동 패턴까지 만들면 이 사람의 이제 생활을 들여다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채팅창에 젠보드 주소를 팀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몇 팀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네, 아이디어도 적어주시고 같이 의논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곳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3팀까지 있겠네요. 그래서 3팀으로 하셔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팀으로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젠보드에다가 계속 이제 결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젠보드를 한번 지금 들어가고 계신가요? 자, 젠보드를 한번 보시면 아직 들어가시기 전이시라고 하시면 젠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냥 5팀까지 만들어놔서 5팀 젠보드를 들어가게 되면요. 동일하게 이제 구조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상단에 젠보드를 사용해 보신 선생님 계시면 이제 잘 사용하실 텐데 처음 사용해 보시면 여기 상단 위쪽에 보시면 1에서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프레임은 첫 번째 활동을 하실 거고 그 다음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두 번째 프레임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때마다 어느 프레임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팀은 넣어놨고요. 역할 이름에다가 정하시면 여기를 콕콕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넣어놓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각종 뭐 그냥 텍스트로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글씨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텍스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포스트잇으로 쓰실 때는 스티커 메모라는 것을 눌러서 쓰시면 되고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쓸 때는 이렇게 크게 작게 내용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작게 하셔도 됩니다.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잘 보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오른쪽은 페르소나를 만드시는 화면인데요. 저는 이제 카페 음식점 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소와 대상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팀에서 정하신 똑같이 아니시고요. 여기다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 대상을 정하셨다고 하면 여기 수정을 해주시고 페르소나 이름부터 해서 쭉 행동과 생활 패턴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시간 15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회실 들어가서 페르소나 역할 정하시고 페르소나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페르소나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먼저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소회실에서 먼저 페르소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만드시고 나서 페르소나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주제와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런 주제 관련 있는 주제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페르소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실 텐데요. 질문하실 때는 예, 아니요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 길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위실 들어가시면 페르소나 만드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공감 지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때마다 나오는 답은 그곳에 스티커로 달아 놓으시면 그냥 스티커만 옮겨서 답을 공감 지도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인터뷰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식당 주인이나 카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주로 카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뭐가 힘든 게 있는지 고객과 관련돼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아니면 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불편한 점과 힘든 점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카페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은 이런 거 그리고 손님이 기분 나쁘게 했던 경험은 이런 거는 이제 불편하거나 뭔가 힘든 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뭔가 어려운 게 있는지 아니면 뭘 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카페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캐치해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시 질문이라서 질문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요. 이 질문은 페르소나한테 팀원분들 모두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팀원분당 3가지씩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3가지 답이 나오겠죠. 한 가지 답이 나올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이 나오면 두 번째 단계 이제 공감 지도라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의 이제 그 시각에서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이 사람이 직접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캐치해내서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개선점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의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얻고 싶은 거 이 사람의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힘든 점 같은 것들을 실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질문을 쭈루룩 다 이제 스티커로 만드셨다고 하면 그걸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점은 불편한 점 쪽으로 옮기시고 개선점 얻고 싶은 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이 공감 지도가 완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마음을 캐치해내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지도는 젠보드에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팀을 예로 들었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상단 가운데 보시면 얘가 하나의 프레임이고요. 많이 완성하셨네요. 자, 3팀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5니까 1번 프레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공감 지도는 여기 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요거 꺽쇠를 넘기시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옮겨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실 때는 여기 두 번째 프레임에다가 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스티커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요것들을 이게 불편한 점인지 개선점인지 이렇게 옮겨가시면 요 공감 지도까지 완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불편한 점, 그 다음에 힘든 점, 니즈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단계까지 한번 소회의실에서 같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페르소나화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획한 시간은 이제 15분인데요. 아까 페르소나를 다 완성하지 못하셔서 20분 동안 진행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실은 여기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소회실 들어가지 않으시고 온라인상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젠보드 통해서 계속 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공감 지도까지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뭐가 제일 불편한지 그리고 뭐가 제일
얻고 싶은지 아니면 뭘 제일 바꾸고 싶은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감 지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투표까지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인터뷰하셨던 페르소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지도에 표시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하실 텐데요. 투표로 선택된 문제 있죠. 제일 이게 이 사람이 제일 불편하다 혹은 제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투표가 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의 원인과 니즈를 중심으로 이제 정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뭐 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소나 이름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뭐뭐함으로 그래서 그 다음 번에 있는 이 사람의 니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이것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는 아까 카페 사장이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 그 카페 사장의 불편함은 손님들이 디저트를 너무 많이 남기고 간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바램은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 원인은 사실은 근본 원인을 찾는 과정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금 진행하는 것이라서 뺐는데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고요.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손님들이 디저트를 많이 남기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의 페르소나를 제가 정할 때 이 사람은 베이킹을 배우지 않았고 카페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스스로 샌드위치도 만들고 빵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손님들이 그렇게 맛있어 하지 않는 빵일 수 있어요. 그게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여지는 것은 손님들이 디저트를 많이 남긴다라는 문제 때문에 음식물이 많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쳐서 만드시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젠보드 세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시면 위에 부분에 문제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별로 가셔서 이제 이거는 소그룹 회의실에서는 사실 토론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젠보드에서 서기님이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의하는 거 3분 정도 드릴게요. 5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서기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팀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각각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1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이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보실까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이고요.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고 뭐 운동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은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지 않는다고 하고요. 혼자서 먹을 만큼 항상 음식을 사서 남는 쓰레기가 없다고 하시고요. 혼자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 챙겨 먹는 거, 집에 가면 놀고 싶을 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공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힘든 거는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플 때 부축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런 상황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정의를 문제 정의 여기 부분에다가 서기님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에 계신 네. 그 페르소나는 공원 장소를 선택했고 반려견 주인이시네요. 네, 25살의 여자분이고 유기견 없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강아지와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투표는 두 가지가 공통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동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고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강아지와 동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으므로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할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제 강아지와 동행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3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처음 하시는 활동이시면 조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데요. 3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주부이십니다. 60대 주부이시고 굉장히 이제 아들, 딸 뭐 다 키워놓으신 분이라서 매일매일 밥을 하셔야 된대요, 이분은.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시고 오전에는 밥하고 친구 만나서 수영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저녁에 밥하고 저녁 드라마 보는 게 낙인 분인데 불편한 점은 힘든 점은 밥을 매일 해야 된대요. 남편 때문에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은 똥 싸는 강아지를 또 싫어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아픈 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장가 안 간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고 보람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하시네요. 근데 여기도 투표가 안 돼 있으셔서 지금 3팀 선생님들께서는 투표 하나 해주시면 어떤 거를 더 공감하시는지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문제를 정의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문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문제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뭐 원인 같은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명쾌해지거든요. 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난 이후에 아이디어를 내면 진짜로 해결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문제 정의해 주셨네요.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변에 자전거 정비소가 별로 없다라는 문제 정의를 잘 해주셨고요. 아이디어는 네, 여기다가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전거 정비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 문제 정의까지 하셨다고 하면 해결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내실 텐데요. 요거는 모든 팀원분들이 이렇게 요 문제에 대한 정의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2개씩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뭐 조금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다듬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이제 가감 없이 다 생각나시는 대로 여기 해결 아이디어 부분에다가 스티커로 다 다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투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결할 해결 방법을 정해주시면 여기 해결 방법에다가 옮겨 적으실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뭔가 만들어내는 활동을 좀 하실 텐데요. 일단 거기까지 문제 정의를 하시고 해결 아이디어, 문제 정의가 다 되신 조께서는 해결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접속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해당하시는 팀의 서기님이 해결 아이디어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 내는 거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아이디어 생각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팀도 강아지와 동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동물 입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 입장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겠죠. 네, 그러면 해결 아이디어를
각각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팀은 이렇게 문제 정해 주셨습니다. 몸이 항상 아파서 매일매일 밥하기가 힘들다라고만 하셨는데 힘들어서 뭐가 필요한 걸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누구 밥 해주는 곳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까지 정의를 해주시면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더 편하게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2~3번 외식하기라는 것이 얻고 싶은 것에 있으시니까 여기다가 몸이 항상 아파서 매일매일 밥하기가 힘들므로 외식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아이디어를 내실 때는 구체적으로 뭘 만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같은 거를 우리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앱 같은 거를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만들 수도 있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를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서 네,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을 다 내신 팀은 이 아이디어 다 내신 팀은 투표로 한 가지 그 아이디어만 대표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이디어는 여기까지 네, 보셨고요. 이제 대표 아이디어를 투표를 하셨죠. 그러시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는 지금 정리하신 대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만들지 아니면 앱을 만들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어렵게 서비스나 앱 제품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새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뭔가 하나 기능을 더 넣는다든지 뭘 빼가지고 또 다르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품의 구체적인 스케치도 좋고 아니면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어떻게 만든다 흘러간다라는 것들 혹은 시나리오로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만 표현을 해주시는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15분 계획을 했는데요. 10분 동안 한번 해보신 이후에 발표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시각화할 수 있을지 이게 내가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 스케치는 다섯 번째 프레임에 보시면 네 번째 프레임에 보시면 이와 같이 팀원 각자분들이 이제 모두 아이디어 스케치를 간략하게 내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뭐 스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쭉 시나리오처럼 텍스트로 해서 뭐 일부를 그림으로 넣고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혹은 더 많이 내가 아이디어를 크게 그려야겠다. 이걸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프레임에 비어 있는 곳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핸드폰으로 지금 하셔서 좀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핸드폰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핸드폰에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은 조금 한 7분 정도만 그림을 그리실 수 없는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7분 정도로만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각화해서 표현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네, 지금 열심히 그려주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그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적어주셨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같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을 아주 훌륭하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스케치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실습으로 해보셨는데요. 물론 중간에 생략된 단계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 네, 여기까지 해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팀별로 한번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는지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로 역할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이제 페르소나를 한번 살짝 살펴본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집안과 1인 가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정의를 하셨고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 방법은 뭘로 해서 어떤 내용을 스케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 낫겠죠. 핸드폰 가지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1팀부터 1팀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1팀은 문제로 1인 가구, 집안에서 1인 가구의 문제로 이제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자전거 정비소 부족에 관한 문제를 정의했고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로 뭐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그리고 정비소를 찾아본다, 주기적으로 자전거 정비를 받는다 등의 아이디어들을 냈고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아이디어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정비소에 대한 설치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은 일단 제안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는 아이디어를 해서 뜻이 같은 사람들과 모여서 단체로 이제 제안해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는 스케치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팀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해서 이제 자전거 정비소를 찾는 앱을 개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 앱에는 기본 가격이나 거리 리뷰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거기에 추가로 올바른 자전거 사용법 설명에 대한 것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했고 팀원 3분께서는 정비소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역주행과 같은 안전교육을 필수로 하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네요. 문제는 그 자전거와 관련돼서 정비소가 없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안서도 뜻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단체로 내신다고 하셨고 앱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앱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좀 잘 타서 고장 날 때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물론 나오지만 그게 오래 걸리고 검색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소 앱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스케치를 해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팀도 한번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해 주실 분께서 조금 준비해 주시면 저도 화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를 페르소나로 잡아놨고요. 동물이 입장이 금지된 곳이 장소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와 동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살고 있는 구청에 동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요청한다. 스모킹 존처럼 반려동물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을 만든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앱을 만든다는 의견을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스케치로
팀원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는데요. 두 가지, 조금 나눠보자면 두 가지 스케치는 지도에 표시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뜨고 입장할 수 없는 곳은 불가능으로 뜨거나 아니면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네. 강아지와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앱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의식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지도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한눈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을 때 확인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시면 앱으로 진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나중에 더 구체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팀 한번 발표하실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전에 했던 그 몸이 매일 아파서 밥하기 힘들어서 2, 3회 정도의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에서 한 3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이제 만약에 추론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추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관 통해서 이제 가족의 날에서 각자가 해결하는 날을 좀 정하는 거.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나눠서 밥하는 거. 또 하나는 각자가 요리를 배움으로써 이제 각자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전제 조건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가족의 날을 정해서 밥하기를 나눠 한다. 라는 게 괜찮고요. 외식도 좋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프로세스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면은 앞전에 나왔던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가능한 일정을 정해서 만든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경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프로세스로 아마 진행이 되고 요 뒷부분에 뭐가 하나가 더 붙으면 이 여유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밥 먹는 시간 외에 외식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3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이걸 진짜 이런 식으로 구체화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면 조금 더 해결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삶의 실천 기술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도로 한번 해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진짜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렇게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서 실제로 삶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고요. 그 3회 동안 이런 삶의 실전 기술과 관련된 내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